3교시 아등발달 특성 학령기 아동 6세에서 이제 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이제 중학교 청소년으로 이제 진학할 때까지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 시기에 나타나는 이제 주요 발달 과업 또 이제 학령기에 이제 학교 집단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나타낸 주 호소 내용, 그리고 요때 내려지는 어떤 DSM-4에서 나타난 진단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학습하시겠습니다. 학령기 아동들은 일단 누구하고 처음에 학교 가면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요. 그럼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냥 못 보여야 돼요? 네, 칭찬 듣고 싶어 하는 인간의 진화론 때문에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충실하게, 근면하게.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8시까지 학교 등교하면 8시에 맞추어야 되고 약속 시간이라는 걸 지키게 되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내가 잘하는 것과 그리고 도저히 적응이 안 돼 하면서 열등감, 이 두 개가 같이 자라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관계가 주를 이루고 이 사회관계는 주로 누구하고 이루어지느냐? 가정 밖에서 내 또래 같은 나이의 내 아이들과 이제 경쟁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경쟁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근면, 그리고 난 못해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대인관계 접촉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면대 열등감은 사람과 대인관계 쪽에서 접촉과 또 접촉할 수도 있어서 내가 친구들한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강화 과정,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하느냐? 가정 밖에서 또래 집단과 함께 이루어지는 시기가 근면대 열등감이다. 그리고 요 프로이드는 이때를 요 시기를 잠복기라 그랬어요. 무언가 내가 에너지가 막 발산하기 이전에 탁 이렇게 요이 땅 달리게 하기 전에 준비하는 그 단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의 이 시기에는 일단은 학교에 적응하려고 아이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잘 놀아보려고, 또 누구는 어떤 친구이지 탐색도 하면서 내성적인 성향들도 많이 보이죠. 이때 이제 누구는 예뻐? 이제 난 남잔데, 난 여아들은 예쁘게 하고 가고 치마 예쁘게 입고 가고, 이제 초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제 쟤하고 얘기할 때는 힘이 세져야 돼. 얘하고 얘기할 때는 뭔가 조곤조곤 학술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그런 인지적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수학도 하고 산수도 하고 또 이제 말하기 듣기도 하고 체험학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읽기, 쓰기, 세마기 등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죠. 이러한 체계적인 단계를 가는 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조직화라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 기술, 인지적 기술, 사회적 기술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서로 협동하고 함께하는 거를 배워가는 과정이 요 주요 발달 과업 중에 하나예요. 언제가? 학령기 아동 시기가. 학령기 아동이라는 건 학교에 입학해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제 성장할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발달 과정 목표로는요. 그러니까 이때 생애 주기별에서 쭉 우리가 삶을 보면 생애 주기별로는 어떤 게 있어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로 넘어가면서 요 아동기에 자라나는 건 나름대로 전달, 누군가하고 뭐 같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일 요때 많이 자는 게 대인관계예요. 타인과의 관계. 그래서 근데 요 시기에 나를 알게 되나요? 자기는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타인들이 나한테 보이는 어떤 반응들, 타인들이 나한테 올 때 이제 그 오는 역동적인 느낌들이 나를 또 욕구를 분출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요 학령기 시기가. 그래서 내가 이걸 잘해라고 하는 시기인데, 요때 이제 자신이 이제 자신감을 못 찾고 읽기, 쓰기, 셈이 잘 안 되면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침착성과 나름대로 조금 이제 정적인 아동들로 이렇게 엉덩이를 의자에 착석하는, 붙이고 앉아있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학령기 이전에 감각놀이를 통해서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를 그때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연습을 시켜주셔서 학령기에 오면 이제 쓰기, 읽기, 셈을 할 때
이제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와 다른 점, 너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러니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하는구나. 아, 좋다.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다른 점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 이 시간에 이 아이가 지닌 어떤 정보량 그리고 저 아이는 뭐도 잘해. 저 아이는 태권도도 잘해. 그게 경쟁이 꼭 질투로만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 경쟁 능력이 또 나를 이렇게 강화하는 촉진 요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 아이 태권도 잘한대. 엄마 나 태권도 갈래. 근데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걸 좀 마스터할 때까지 좀 꾸준하게 지지해주는 부분도 좀 부모님, 양육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와 내 가슴에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고 이제 잠깐 엄마도 이제 이 시간에는 엄마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시간만큼은 엄마도 학습을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 열린사이버대학 통합예술치료학과 선생님들은 학우님들은 상큼한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호소하는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근데 이제 학교라는 어떤 이제 특정 집단에서는 강압이라는 게 붙어가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선생님은 차렷, 앉아, 조용히 해. 그리고 떠든 사람 이름 적어. 왜냐면 단체를 혼자서 이제 10명, 20명의 아이들을 혼자서 이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동들은 어때요? 주의를 많이 받아보기보다는 너 잘한다, 잘한다. 이제 항상 칭찬만 듣던 아이들은 그런 주의적인 어떤 권위적인 어투를 접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편해합니다. 불편하다 보니까 이 자기 나름대로의 조절 능력이라고 했어요. 어떤 활동, 감각놀이를 통해서 기다리고, 자, 물총놀이를 통해서 신문지가 젖었어요. 젖었는데 계속 젖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내 결과물을 영속적으로 확인하러 가니까 물이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그럼 내 물 어디 갔어? 내 물 어디 갔어? 찾을 수도 있겠지만 다 말랐네? 자연적인 과학적 현상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친 아동들은 학령기에 되어서도 어떻게 돼요? 그런 권위적이고 이 불편한 감정을 이건 뭐지? 자기 스스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원인에서 대처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이 대처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적응 능력이 좋고 충분히 자기 안에 나를 컨트롤하는 리더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과정들, 사회적인 특정 상황에서 나를 항구할 수 있고 나를 접촉시킬 수 있고 나를 내보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발견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더 어린 감각 시기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미술치료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만약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적응이 잘 안 돼서 선생님에 의뢰되어서 상담실에 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감각놀이부터 다시 접근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가지고 놀아봐. 그러니까 내가 미처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 어떤 갈등들은 미해결 과제,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장이 바로 이제 그런 감각놀이, 물놀이, 색채 배색놀이 활동이라는 거죠. 그 활동 속에서 이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꾸 권위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이 화난 기분이 들어요. 이 화난 기분을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부모님 호출이죠. 이 부모님 호출되면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 선생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네가 잘못했잖아. 너가 떠들었잖아. 다 내 탓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럼 이 아이는 이 화난 기분을 어디다 풀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그런 권위적인 거에 뭔가 자기를 조절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던 아동들이 학령기로 딱 갔을 때 그 학령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장 기능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벌써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이제 여아들은 유두가 나오고 3학년만 되면 생리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남아들이야 워낙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싶고 할 때 이제 성기에 이제 어떤 발육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이제 자주 일어나는 신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여아들의 이런 거는 또 그러면서 예민해져요. 호르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숙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숙도가 너무 빨리 오면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폐경도 빨리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주는 이런 관리도 또 많이 하시긴 하던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또 다른 심리적인 불안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경쟁 구도에서 쟤를 눌러야지만 내가 우뚝 서는 것 같은 이제 잘못된 어떤 질투에서 일어나는 이제 대인관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남을 비난한 거나 또 내가 그 비난을 받거나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힘 기르기를 해줄 것인가, 이 아이가 대처하는 방안을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그냥 누가 막 화가 나는데 계속 누군가가 너는 못해, 너 왜 바보 같아, 너는 왜 그거밖에, 너 바보 막 놀리면 이 아이는 그 순간 그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로 변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신체적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일단은 발에 힘을 주고 서봐, 뭐 등등, 이런 허리를 이렇게 딱 펴고 서봐, 그러니까 척추. 그래서 척추를 곧바로 핀다는 거 아이의 신체 교정이지만 뇌 교정도 되는 거거든요. 생각에 어떤 과부하된 활성화 산소들을 내보내는 과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조금 연습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얘기해 주시고, 뭐 우울해지죠. 자꾸 슬퍼져요. 학교에 가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늦게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에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해요. 엄마 머리가 아파. 처음에는 우리가 진짜인 줄 알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진단해 보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스트레스성에서 발병하는 우울, 이런 부분이기도 해요. 윤효증도 나타날 수 있어요. 밤에 자다가 또 학교에서 내지는, 이건 다 불안해서 오고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과잉 행동. 그리고 학교에서는 조용한데 집에 오면 또 엄마한테 막 수다하면서 엄마 나 너무너무 잘했어. 양분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양가 감정은 엄마한테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러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집에 오면 너무 과잉되게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속이 너무 허해서 과하게 목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막 좀 괴기한 행동을 해서 친구들, 반 아이들을 웃겨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일단은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충동적인 거, 막 싸운다거나, 싸우는데 이게 좀 과하게 올라오면 막 물건을 던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막 나와버려서 집에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건 어디 개념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개념화가 덜 잡힌 아동들은 과잉성, 충동성 부분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다뤄줘야 되는가라는 건 이제 학우님들 차차 공부할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 도중에 주의 집중 못해서 이제 1, 2학년 때 이거 많이 나타나요. 아이들이 의자에 못 앉아 있고 그냥 이렇게 줄 분단과 분단 사이에 가서 막 눕는다든가, 그리고 막 혼자서 자기만의 막 소리로 막 내고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수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한테 의뢰돼서 많이 오는 편이죠. 그때 이제 주의 집중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를 조금 너무 또 어떤 이제 훈육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교정이라 그러죠. 도덕질 안 되는 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3, 4세 때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뜨거운 물인 줄 알면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그건 안 돼. 이거는 뜨거워. 왜 뜨거우면 너가 다치지?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물론 이제 그런 위험한 거에 대한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처 학습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할 수 있죠. 이제 학습 문제도 이제 조금은 이제 그때 재미를 느끼면서 이제 어려워하는, 근데 이제 가끔 학습 장애가 있어요. 난독증이라든가 뭐 암기가 조금 잘 안 돼, 이런 경우는 반드시 교정을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내기, 말다툼, 그리고 선생님 뭐 하자 그러면 싫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살짝 괴롭히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짓궂은 남아들 같은 경우 뒤에서 여자애들 뭐 머리 이렇게 잡아당기기, 그리고 뭐 이제 에 하고면서 이제 말로 언어로 놀리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악몽, 이제 가기 싫고 막 선생님이 권위적인 거에 막 가서 긴장하고 하다 보면 이제 꿈 많이 꾸고요.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 많이 약하고 그 스트레스 받는 양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잖아요.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힘들어 하는데 다른 아이는 다 괜찮은데 왜 너만 힘들어 하니? 라는 단어는 절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과도한 습작을 받으면 아이들이 이제 막 그 폐쇄 공간 아니니까 수업 시간에는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막 숨을 이렇게 몰아쉬게 하고 답답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조율을 해야겠죠.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 화장실 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꼭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의견을 내놓는 그리고 이제 반복적이지 기능적이지 못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미술 시간이라든가 이런 활동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화지를 오려서 뭔가 입체 네모를 만든다. 그러면 네모 모양을 만들고 풀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 풀로 붙이는 과정이 어려워서 잘 안 되면 계속 그 자리만 반복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선생님이 좀 이렇게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럴 때 이 아이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면 렉이 걸리면 계속 거기 바이러스균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잘할 수도 있고 잠시 퇴행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으로 아이를 다 판단하기보다는 얼마만큼 지켜보고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우리 아이가 계속 이 모습이 있습니다 할 때는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학령기에서 이제 처음 내려지는 이제 DSM-4 진단이에요.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데요. 근데 이거 하루에 이 DSM-4 진단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 그리고 1년. 요 안에 이 아이의 이런 행동이, 이런 부적응 행동이, 이런 호소 내용이 얼마만큼 일어나는가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아까 학습장애, 난독증이라든가 뭔가를 하는데 암기가 잘 안 되고 어느 단계에서 잘 못 넘어가는 거, 이제 이런 학습장애. 아스퍼거 장애는 이제 자폐인데 예를 들어 저 아스퍼거 장애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고기능 자폐예요. 갖고 뭐 택시 이름을 외운다, 자동차를 좋아한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전 기종의 자동차를 저 아스퍼거 장애는 다 알아요. 저는 교수님 차밖에 모르거든요. 예전에 옛날 차하고. 근데 저 아이들은 정말로 그냥 세계 유명한 자동차 이름을 다 알고 있고, 또 뭐 버스 정거장, 전철역 이런 것들 쭉 단계별로 다 외우고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외우고 있죠. 반항성 장애는 뭐 지금 내가 뭔가 욱하고 올라오는데 장애 정도 나올 때면 아무 때나, 그러니까 편해인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반쪽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다 불리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뭔가 들이대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품행 장애는 연산군 아셔요? 연산군이 나중에 이제 장희빈이 자기 엄마인 걸 알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못할, 그러니까 험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런 모습들은 뭐라고 해요? 반항성이라기보다는 무조건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 그거는 이제 품행장애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자동 안에는 요런 장애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과잉에서 이제 막 불안하니까 갑자기 어떤 아이를 볼펜으로 와서 쿡 찌른다거나 그리고 훅 때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막 혼자 막 과잉 언어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거는 이제 장애 진단이 내려지기도 해요. 뚜렛 장애라는 거는 이제 뭐 틱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가는 거. 이제 잠깐 불안해서 지금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 막 이렇게 말씀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그 안에서 학우님들 저 때문에 막 문 깜빡깜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막 불안해서.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이 눈이 자연스럽게 교수님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쳐질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긴장 과정을 완화하는 해소 과정이지만 계속해서. 근데 눈만 깜빡이는 게 아니라 눈 깜빡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박수도 막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 그리고 장기는 좀 1년 정도를 보고 이런 장애는 일어나게 되죠. 이제 저한테 오는 이제 학습 부족이에요. 부족. 학습 장애가 아니라 이제 무기력하고 자꾸 재미없어 하고, 근데
저학 1학년 때는 잘했는데 2학년 되니까 선생님도 싫고 자꾸 학교를 안 가고 말수도 없어지는 아이여서 이제 저한테 왔었는데 요때 미술치료는 이렇게 접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의 권위에 너무 이제 자기가 신체적으로 대응하기가 힘이 들었던 거예요. 엄마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너무 이쁘니까 내 아이는 그냥 최고의 아이로서 키워보고 싶어서 아이가 원하는 건 다 아이가 원하는 건 그래 너 말이 맞아 이렇게 과잉으로 허용을 해줬던 엄마였고 근데 선생님이 앉아있어 이 한마디의 아이는요 온 몸에서 땀이 뻘뻘 나고 손에 그냥 땀이 쥐어지고 거부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 양가죠. 엄마는 너무 허용을 해주고 선생님은 안 돼 무섭고 그러니까 요 안에 괴리감이 자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뭘로 나타나느냐 무기력 안 할래요 싫어요 재미없어요. 이거 어려운 작업으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일단은 이렇게 신문지를 막 찢게 해서 마음껏 그냥 쫙쫙 찢게요. 이럴 때 신문지가 뭐 한두 개 있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한 이마만큼 왕창 한 시간을 저렇게 찍고 놉니다. 같이. 그래서 한 찍고 같이 이렇게 또 뿌리고 서로 같이 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자 같이 받아봐 하면서 막 이제 눈사람 얘는 이제 맞아도 그렇게 많이 안 아프니까 서로 이제 신체적인 조건으로 반드시 이제 다가간 다음에는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이프 요 테이프 놀이는 언제 해요? 4, 5세 때 하는 거예요. 조합 능력, 조작 능력, 조직 능력을 키울 때 테이프로 뭔가 막 붙이면서 딱 뭉쳐주는 결속 능력을 하거든요. 이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딸똘똘똘 뭉쳐줘서 결국엔 이렇게 조형마을, 조형놀이로 넘어오고 이 조형놀이로 더 섬세하게 너무 재밌으니까 눈, 코, 입 표현하면서 갖다가 재료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럴 때 우리 아동들은 무언가 발산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가고 과정 중에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동 청소년 미술치료의 장점이에요, 아버님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 멋진 작품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재료 안에서 충분하게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결과물이 중점이 아니라 과정이 중점인 거예요. 던지고 찍고 내 내면을 만들어내고 내면을 발산시키고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갖는 즐거움과 힘들지만 뭔가 집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이가 기억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아이의 주의력은 집중이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가 주의력 집중, 주의력 결핍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겠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아동에게 학습장애라 반항성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 미술치료 전문가들은 아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청소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졌는가를 원인을 찾아내시고 그 원인에서 이제 DSM-4에서 진단하기 이전에 행동 교정을 하면 충분하게 건강하고 정말 이 사회에 능력 있는 자로 자기 나름대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성.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 많이 나타나니까 목소리도 막,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답을 하려고 하면 벌써 말이 딱 더니까, 하면서 딱 바로 대답을 못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바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최소한 이렇게 많이 이제 4주에서 이제 12개월 이내로 나타나는 걸 이제 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정도 나타나는 건 금방 이제 우리가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5 내지 몇 프로? 24% 정도는 긴장하면 이렇게 언어가 잘 안 나오고 말이 탁 막힌다. 우리 그런 말도 이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럴 때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다음에 더 진지하게 깊이 하는 방법은 교수님이 알려드릴게요. 그때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충분히 다 해소해 줄 수 있고 무엇을 통해서 예술매출, 통합예술치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예술치료 아동청소년 미술치료에서는 우리 학우님들을 아동 전문가로서 충분하게 많은 학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주에서 뵙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미술치료 1주차 1교시 아동발달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는데요. 일단
1. 발달의 기본 과정, 그리고 발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발달의 기본 과정에서는요, 일단 아동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학우님들? 자, 예를 들면 엄마 뱃속에서 아가들이 한국이 공기 속으로 쑥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이 아이들은 따뜻한 감을 느낄까요? 추운 감을 느낄까요? 맞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최초의 이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불안입니다. 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을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양육자가 얼마만큼 이 아이를 사랑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감정으로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 과정에서 가지고 가는 단계가 일단은 계단식이라는 것이죠. 이 계단식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가들은 그 성장을 할 때 무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데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데 항상 순탄한 길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그때그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날은 해피한데 어떤 날은 이게 뭐야 하고 의문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발달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또 과정이라는 것은 또 양육자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의 양육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아동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동들은 태어나서 일주일이 최상의 긴 세월을 산 거잖아요. 그러나 양육자는 20년이 되었건 30년이 되었건 그동안 본인이 습득한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내 아이를 또 누군가를 양육을 케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그때 다가가는 감정이 바로 발달을 계단식으로 충분히 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단식으로 만들어 가는 과제는 학령기가 되고 또 미취학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있을 때 아이들이 자신만의 개인의 감정을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발달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숙제를 하듯이 천천히 뭔가 결과물을 항상 똑같이 나타낼 수 있다면 그 누가 행복하고 그 누가 불행하다는 감정을 갖겠습니까? 그때그때 성취되어야 할 과제들이 미해결 과제로 남는다든가 또 충분히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든가 이 과정은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동들에게 미취학 아동들에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과목은 뭐냐면요. 오물락조물락이에요. 이 오물락조물락이라는 건 손가락으로 조물락 많이 움직이면서 아이들의 뇌를 자극하는 것이죠. 학우님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아가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100일이 지날 때까지 아가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줄 때 어떤 걸 많이 해주나요? 양육할 때 모유만 많이 먹이면 아이가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걸까요? 예, 스킨십이요. 아이들을 쭉쭉쭉쭉 마사지를 해주고 손끝과 발끝을 많이 주물러 주는 것은 아이가 뇌를 성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 자극을 주는 거니까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그 목적지에 원하는 아동으로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이죠. 이렇듯 양육자가 내 아이에게 어떤 자극을 줬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내 아이의 감정, 세상이 나를 사랑해 라고 받아들이는 감정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르다는 거죠. 단 너무 숙제식으로 로버트식으로 다가가는 감정은 또 아이에게 이미테이션이라는 사랑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물락조물락 과정에서 요 아가들이 점점 겨다니고 또 일어서고 발달 단계를 쭉쭉쭉 학습을 하다 보면 요 손끝으로 많이 찢고 그래서 손끝을 많이 주물러주고 뭔가를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거는 양육자가 우리 아동들을 행복하고 뭔가 나 지금 사랑받고 있어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또 과정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제일 먼저 형성하는 단계가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혹시 학우님들은 기억하시나요?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니면 내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눈 뜨자마자 이모, 언니, 엄마 하고 부르던가요? 예, 이 아이는 오직 울기만 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은혜 노래 부를 때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던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모습을 실제로 기억을 할까요? 느낌만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뭔가 칙칙했는데 금방 뽀송뽀송해졌어. 이건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야겠죠. 그런데 어떤 아동은 아이가 이제 실례를 하고 해서 이제 기저귀도 갈아주고 배가 고파서 밥도 줘야 되는데 아이가 실컷 지쳐서 울고 지치다가 밥을 먹게 돼요. 또 너무너무 이제 급급하게 온몸이 이제 발진이 생길 정도로 진자리를 갈아주지 않아서 마른 자리가 안 돼요. 이 아이의 느낌은 어떨까요? 말로 할 수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촉각, 감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각은 어디의 감각인지 손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뇌를 촉진하고 뇌를 발달시키는 데에서는 손, 촉지각을 많이 발달시켜주면 좋은데요. 일단은 감각을 통해서 감정을 느낀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라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해요? 진자리, 마른 자리. 네. 나를 잘 돌보고 있지 않아. 나를 잘 돌보고 있어. 하트 뿅뿅뿅뿅 올라가겠죠. 일단은 나를 잘 돌보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충분히 이 세상에서 나를 환영해라는 감정을 가질 때 이 아이는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감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신체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가는 많이 웃고 빵긋빵긋하고 옹알이도 하고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잘 자라지 진자리가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이 친구들은 이제 나름대로 항상 불만이 쌓이고 이 세상에서는 나를 환영하지 않아 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감각으로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이 감각으로 앉힌 자리는 그때 그 감각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평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들 평생 아가 때 6살 때까지만 많이 사랑해주고 충분히 사랑을 해주고 이제 부모님들이 자신만의 어떤 일을 찾는다던가 할 때 이제 그때부터는 같이 독립해서 가는 거지, 이 아이가 늙어서 할머니, 파파 할머니 될 때까지 돌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되고 질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나를 맞이하고 있어, 나를 환영해, 자신만의 자신감을 형성하는 거죠.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인도의 이제 블랙이라는 영화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가 있어요. 자, 귀도 잘 안 들리고 이제 눈이 안 보이고 이제 지적 장애와 이제 발달 장애를 같이 갖고 가는데, 일단은 부모님들이 사랑을 많이 해서 이렇게 선생님을 한번 두는데 이렇게 촉각으로 세상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감각이 안 자란다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세요. 자, 인간은 그 누구마다 무엇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자기만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미술치료 과정에서는, 특히 아동 청소년 미술치료에서는 학우님들 전문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아이가 잘하는 걸 충분하게 칭찬해주고 그 칭찬 속에서 우리 아이가 춤을 추게 해주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은 사랑받고 칭찬해주고 하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선생님의 칭찬을 얻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적장애, 발달장애, 시각이 잘 안 보였던 총우가 이제 수화도 배우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실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나 뭘로 알 수 있어요? 촉각으로. 자,
엄마가 우리 아가를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시간 딱딱 맞춰서 자, 모유, 우유병을 자, 우리 아기에게 자, 양식을 줘요. 그리고 시간 딱딱 맞추어서 기저귀도 잘 가려져요. 근데 아기를 한번 안아주려고 하면 틱, 틱, 로봇 같은 어떤 딱딱한 모습을 보여요. 아이는 행복해 할까요? 아니면 기계적인 어떤 이미테이션이 될까요? 감각이라는 건 학습입니다. 전달입니다. 단 언어적인 전달이 아니고 활자화된 전달이 아니고 서로의 스킨십에 의해서. 스킨십은 진정하고 너무 예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많이 안아주고 이제 마사지 해주고 하는 과정은 우리 아가에게 충분한 마음이 되겠죠. 이렇듯 이제 세상의 촉각으로 느껴지는 이 촉지각은 내 평생의 감각으로 세상에 대해서 나의 정체감이라든가 성장하면서 점점 형성하는 과정이지만 절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때로는 엄마가 마음이 불편해. 엄마가 아파요. 엄마도 사람이니까 아플 수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못 돌봐줬어? 그때 우리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하게 되었나? 물론 반복은 합니다. 안 사랑하게 되었나? 그러나 다시 엄마가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상승하겠죠.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때 뭘 배우게 되냐면 대처 방안이라는 걸 이때 몸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대처 방안, 문제 해결 양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러 활자로 알려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잔소리 같이 아닌 주입식이 되기 때문에 기억은 하고 있죠.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행동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많이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먼저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 걸 어릴 때 윤리에서 도덕에서 학습을 하게 되죠. 자, 이렇듯 감각이라는 것은 촉지가 촉감각, 손감각, 손은 많이 촉각을 이제 촉진을 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동기 때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많이 맞은 게 겨요. 아기들이 베넷하고 뒤집게 한다 그러죠. 베넷짓하고. 그래서 성장기로 올라오다 보면 이제 만개 크레파스로 낙서하기. 낙서하기 후에는 뭐냐? 자꾸 이게 감각놀이를 많이 하게 돼요. 이걸 감각놀이라고 해요. 젖어서 이건 형태가 나오지 않죠. 감각이라는 거. 자, 학우님들이 이거 제목 지으실 수 있으세요? 학우님도 이 작품 제목 지으실 수 있으세요? 자, 끊임없이 우리 아이가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무언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는 발견해내고 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에요. 작은 걸로 이건 비눗방울들은 뭔가 후 불어서 동그라미 비누 어떤 이제 벨룬을 이제 링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불어도 보는 겁니다. 불어도 보니까 보글보글 넘쳐요. 넘치면 닦아야 돼요. 아, 요만큼만 불어야겠고. 그래서 가늠치라는 걸 알게 되죠. 가늠치는 배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감각. 그래서 감각과 감정은 오감 중에서 첫 번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자, 촉각이라는 건 무엇이라 그랬어요? 오물락 쪼물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이 오물락 쪼물락이라는 건 뭐예요? 찢어요. 아까 신문지 찢기 했었잖아요. 찢어요. 뿌려봐요. 손이 어떻게 돼요? 네, 손을 많이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손을 많이 움직이는 건 결국엔 우리의 감정과도 교류가 있다. 감정과 교류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양육자가 안 돼. 지저분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안 돼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안 돼. 안 돼. 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우리 아이의 기분은 어떻게 변할까요? 샥 쓰나미가 온 기분이죠. 설사. 그래서 우리 미술치료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돼가 아니라 그냥 몸짓 언어만 신체 언어만 보여주시면 돼요. 우리 아동 내 내담자 아동이 왔는데 너무 이제 막 미술치료실을 막 지저분하게 하고 이거 어떻게 청소하나 마냥 속에서 이제 미술치료사가 막 걱정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순간 이거를 치워야 될까요?
그렇죠. 치우는 게 아니라 하고 겉모습이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표정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로 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일단 이 자리에서만큼은 내가 아이의 양육자의 느낌으로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그 안아주는 과정에서 안 돼가 아니라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어때요? 하면서 아이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요 아이가 충분하게 이렇게 행복한 표정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불편해서 온 아동에게 계속 불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가게 하면 우리 아이는 지금 이 시간이, 이 감각놀이가 만족되지 않은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물놀이를 하면서 이 물통을 이 아이 하루에 한 통을 다 쓸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만약에 집에서 양육자가 충분하게 욕실 같은 데서 이제 이 환경을,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우리 아이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렇죠. 행복할 겁니다. 내가 원 없이 마음껏 하게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은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또 우리 아이가 뭔가 옷에 막 묻히고 손에 묻어서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그거는 불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라는 걸 충분히 아셔야 되는 거죠. 집중하고 몰입하면 땀도 나요. 땀도 나고 옷에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게 불편하면 앞치마 해주고 허드렛 입히고, 이제 이런 과정들로 우리가 충분히 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정 교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은 학령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학령기 전에 우리 아이가 충분한 호기심으로 색깔도 바라볼 수 있고, 또 이 색깔을 섞어보니까 내가 모르는 색으로 변신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가서 색의 배색, 명도, 명암으로 할 때 가서 알으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학습을 충분히 놀이로서 접근을 하고 나서 성장기에 가서 빨강하고 노랑하고 섞으니까 주황색이 나오는데, 그때 내가 해봤더니 그래, 맞아. 내가 먼저 체험을 해보고 행동으로 옮겼던 일들이 나중에 이론적 배경으로 딱 맞게 너 잘했구나 하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동이 느끼는 느낌은 어떨까요? 예, 그 느낌은 학우님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자, 또 다른 어떤 지각이에요. 몸으로 느껴가는 감각. 자, 촉각으로 만지고 뿌리고 하면서 불어보면서 많이 느꼈던 이 촉각이 결국에는 또 다른 지식으로 가면서 지각으로 눈손협응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눈손협응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집약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집약적 사고다. 집약적 사고는 글쎄요, 얘가 잘 말을 안 들어요. 이 사고라는 말은 교통사고 아니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세히 보고, 지금 학우님들, 교수님 보면은 어때요? 교수님이 지금 이 수업이 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재미나게 학우님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2번이죠. 딩동댕. 자, 교수님이 지금 학우님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앵무새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과 신체와 언어와 삼박자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걸 눈손협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할 때 눈 잘 안 마주쳐요. 눈 잘 안 마주치면 이 사람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잘 관심을 두고 있는 거야? 고민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언제 잘하느냐? 학령기 이전에 잘한다는 거예요. 학령기 이전에. 학령기 이전이면 몇 살이에요? 네, 태어나서 6세 이전에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촉각도 언제 잘한다고요? 네, 학령기 이전에 잘하는 거예요. 학령기 이전에는 감각놀이지. 자,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변해 있어요? 돌이 되면 한글을 배워야 되고, 돌이 되기 전에 여러 나라의 언어방을 머리에 뇌에 만든다 해서 영어를 해야 되고 중국어를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이러면 우리 아이들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먼저 신체 행동을 해서 내가 한 이 행동이
학년기로 올라가서 이제 학습을 하며 아, 내가 잘했구나. 나 스스로 토닥토닥하는 단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단식의 발달을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여기 높은 곳에서 결국에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출발이 여기 위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은 태어나면서 벌써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보려면 밑이 얼마나 무서워요. 교수님은 이 고가다리 잘 못 올라가요. 고소공포증 있어. 내가 저 다리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 불안이 너무 커서. 우리 아가들 밑에서부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끔 가야 되는 게 감각놀이 발달 기본인데 하늘을 그냥 뚝 산꼭대기에 갖다 아이를 올려다 놓고 밑으로 쭉 내려가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수정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눈손 협응이 시각 운동이 결국에는 무엇을 나타내냐? 운동을 나요. 행동을 할 수 있는 운동, 협응 운동이라는 것은 눈을 땡글땡글하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걸 봤으니까 필요한 게 있죠. 교수님 지금 이거 보니까 뭔가 지우개가 필요해요. 그럼 지우개 갖고 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무언가를 촉진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게 이제 발달 단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촉각이 먼저 자라고, 그러니까 감각, 손으로 만져봐서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눈이 불편했던 인도의 영화를 봐서도 먼저 이렇게 손으로, 자, 헬렌 켈러를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헬렌 켈러한테는 누가 있었어요? 부모님도 있었지만 셜리반 선생님이 계셨어요. 세상의 빛을 눈이 안 보이는 헬렌 켈러한테 세상의 빛을 알려줬어요. 무엇으로? 밖에 산책을 하면서, 그리고 햇빛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햇빛 샤워를 하게 되고, 또 피톤치드 자연의 향내를 맡으면서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촉진시켜주고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 헬렌 켈러 장애가 1급 장애한테 그러한 감각을 심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학우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네, 뭔가 위축되고 이제 폭력 아동, 이제 막 세상이 너무 싫은 부적응 아동들에게 학우님들은 희망이 되시고 무언가 빛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이 시간에 키우시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 아동 청소년 미술 치료 시간에. 자, 새싹이 잘 자라야 나중에 하늘도 잘 볼 수 있는 해바라기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큰 고목나무들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은 결국 촉각, 지각, 이 지각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각을 통해서. 자, 이렇듯, 자, 물총놀이, 무언가 레고놀이. 이 레고놀이 정도는 우리 이제 학우님들 이제 뭐 손자, 손녀, 내 조카, 또 내 아이들을 많이 사다 줘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샘플이 있어서 그 샘플대로만 조작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쓸 수가 있는데 조작을 해서 어떤 형상물이 나왔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때 학우님들 딱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와줄게. 오호, 이게 어렵구나 라는 단어도 나갈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단어, 어떤 단어 나갈 수 있어요? 벌써 교수님 표정 이상해지죠? 그것도 못해? 아유, 내가 해줄게. 이거는 아이를 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콕 쥐어박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는 충분하게 많이, 내가 지금 이걸 많이 해서 엄마 나 이제 다른 거 할래요. 선생님 저 다른 거 할래요. 할 때까지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너무 이 아동계는 쫓기지 않게 요걸 재미나게 그래서 조금 하고 뭐 다음 시간에 뭐 있어. 그래서 우리 요즘 사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이거 이제 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냥 휙 돌아서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 와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다 마르고 나면 물 뿌렸으니까 마르고 나면 이 신문지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까맣게 변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얘 마르고 나면 다시 신문지예요. 그럼 우리 아가들은 내가 물 뿌렸었는데 물 어디 갔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그죠? 그때 자연스럽게 얘는 과학이라는 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은 젖었다가 햇빛에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되어서 날아가잖아요. 그럼 다시 얘는 뽀송뽀송한 신문지로 말라있다. 그때 그 위에 다시 할 수 있고 반복이라는 단어를 이때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괜히 성장 반복해서 그리고 한 번 해서 모른다고 해서 너 왜 그것도 몰라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랬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과정이 또 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달의 기본 개념은 어떤 것이냐? 우리 주변에서 주위의 대상하고 같이 공통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대상에 관해서 공통된 거.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교류라는 단어를 썼어요. 상호 교류라는 단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 이해 과정을 무엇을 통해서? 과정, 발달 가는 감각을 통해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어떤 반응이 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도 이렇게 행동으로 먼저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엇을 또.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성장, good grow, great. 그러니까 good grow라는 건 뭐예요? 일단은 내가 신체적으로 성장도 잘 하고 정신적인 성장도 잘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잘 자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주어져야 돼요. 아가 때는. 혼자서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가 때부터 혼자서 잘하는 모습을 칭찬을 막 해줘요. 책 읽는다 해서 책 들고 왔다고 우리 돌 때 아가들 돌 때 보면 뭐 잡았다 뭐 했다 막 잡았다고 좋아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반응을 아이는 행복해하는 거지. 아이가 잡아서 어른들을 행복하게 하는 건 또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교류라는 단어, 교유가 아니고 교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교류. 자, 성장이라는 건 서로 교류하면서 가는 거. 성숙은 달라요, 조금. 내 마음속에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이란 내면의 아이. 자, 내 안에는요, 또 하나의 사람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의 아이가 들어있어요. 밖에서 보여주는 내 신체적인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이라는 아이가 또 있다는 거죠. 이 내면의 아이는 내적 아이로 나한테 너 이거 할 수 있어 힘을 줄 수도 있고 너는 못할 거야.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위축된 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재력은 들어서 키워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가 때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체험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보여주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이유는 있더라고요. 이제 교수님 아기가 이제 만 2세 때인가, 그러니까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되었을 때, 실은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파리에 있는 우리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고 했는데, 어느 한 6살인가 우리 아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엄마하고 그때 여행 갔을 때 우리 파리 갔었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 하는 말이, 파리? 엄마 파리? 그러더니 파리를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엄마 저 날아다니는 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억을 못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때인가 이 아이가 이제 미술 시간에 이제 어떤 이제 창의력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색의 배색을 나타내는데 본인이 아가 때 봤던 그런 느낌으로 채색을 하더라는 거죠. 교수님이 이제 미대를 나와서 미술을 하는데, 제 아이가 어릴 때 그 미술놀이 할 때, 제가 미술을 막 그림 그리고 할 때 우리 아이는 맨날 심통이 나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 안 돌봐주고, 엄마는 엄마 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아이한테 많이 미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떤 느끼는 이 잠재력이, 중간에 잠깐 퇴행할 수,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성인이 되고 하면서 그런 어떤 색채, 배색 이런 거 배우지 않았던, 그리고 그 황량함, 그 편안함 이러한 것들은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은 참고로 우리 아가가 배운 건 있어서 6살 때까지만 키우고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잠잘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빨리 자라, 빨리 커라, 너 6살 되면 엄마는 일하러 나갈 거다 막 이러면서 키웠더니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 가는데 까칠해요. 현관에서 대자로 누워서 가지를 않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뭐냐? 성숙이라는 과정이에요. 자기 마음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엄마 나 화났어. 엄마 나 불편해. 나 지금 화났어요. 지금 불편한 마음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성숙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엄마가 화났어. 나 지금 숨어야 돼. 이거는 뭐예요? 자꾸 위축감을 키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내면의 아이가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이 잠재력은 성숙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발달이라는 건 요 두 개가 합해져서 플러스가 돼서 어떻게 돼요? 이제 타고난 내 능력과 타고난 내 능력, 잠재력, 계속 성숙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유전자들, 잘 자라는 유전자들과 내 안에 나와 지금 주어지는 요 환경적 자극과 서로 같이 나타나면서 평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분화. 이제 독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독립이 시작된다라는 건 내가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라는 단어가 나올 때겠죠. 자, 독립이라는 건 성장과 성숙을 같이 통해서, 그리고 신체. 마음이 많이 위축되면 실은 신체도 잘 안 자라요. 가끔 내담자 아이들 보게 되면, 벌써 이렇게 5학년인데 3학년 정도 아이의 저의 이제 신체적인 성장을 갖고 오고 그러면 벌써 이 아이가 많이 이제 눈치를 많이 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고로우는 마음도 잘 자라고 신체도 건강하게 자라고. 근데 이제 유전적으로 신체의 이제 성장 속도가 좋으면 이제 부모님에 따라서 또 우리 아이가 다르기도 한데 신체는 엄청 큰데 마음속의 내면의 아이는 5, 6살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너무 외적인 거에 척에 많이 집중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분화라는 단계는 자, 나만의 어떤 특수한 반응에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고 나 수학 잘해, 나 영어 잘해 등등등 하면서 이제 심리적, 사회적으로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분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이라는 단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 감정 속에서 내 내면의 아이가 자신감이 탁 터졌을 때,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을 돌보는 삶을 가는 거예요. 통찰하는 삶. 통합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 세 개가 다 같이 갔을 때 긍정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동들은 뭐예요? 지금 이 시기가 다 잘 사는 건 아니고 지금 열심히 잘해서 언제 잘 사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을 때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학습하고 또 열심히 친구들 사귀고 또 어떤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이 아이가 능력 있는 아이, 능동적인 아이, 능동적 아이라는 건 뭐예요? 뭐든지 하려고 하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통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계층적 재조직화. 내가 이게 불편해. 그럼 뭐예요? 나 수학이 나누기를 잘했었는데 나누기 말고 이제 공통분해, 인수분해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나요? 예, 필요한 부분. 누군가한테 질문하거나 질문이 부족할 것 같으면 원만 이제 학원을 간다거나 잠깐 선생님들에게 특별 따로 수업을 받는다거나 자기만의 어떤 부분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새로운 단계를 위해서 이 이전 단계 기능하고 같이 이제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되지 않는 이 새로운 차원의 가능은 내가 이분한테 배웠다 해서 이 부분을 내가 잘 알 수 있다? 그건 미지수잖아요. 계층 재조직화라는 것은 내 이 발달 단계에서 하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잠시 유지 단계에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유지. 지금 근데 이 유지라는 건 지속적인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유지에서 조금 유지해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다지기 단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막 이미지네이션이 돼요. 이 이미지네이션이 됐을 때 내가 뭐예요? 정보. 마음속에서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내가 그걸 필요해. 라고 하면서 이제 저장하고 인출하는 송과 분출이 되는 거죠. 송출하고 인출하고 집어넣고 빼내고 인아웃이 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 어찌 보면
내 마음에서, 내 머리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우님들 쭉 발달 단계를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신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얼마나 싹이 텄느냐예요. 그러니 요즘에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내 정신적 건강이 너무나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일단 내 내면의 아이가 많이 성숙한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외면이 같이 자라나면 훨씬 자신감 있게 무언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아동 발달의 특성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학우님들. 2교시에서는 아동 발달 특성에서 이제 취약전 아동들, 3세에서 6세 아이들은 어떤 주요 발달 과업들이 하는가,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가, 또 이 취약전의 아동들이 뭔가 이 발달 특성에서 나타나는 이제 자신만의 어떤 호기심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한번 학습하시겠습니다. 자, 3세에서 6세면은요, 태어나서, 먹고 자고 하는 자폐기 시기를 지나고, 또 이제 학문기 시기를 지나서 이제 남근기 시기가 돌아오는 건데요. 이 남근기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높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남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을 보려고 하는 어떤 신체적인 반응. 여아들은 이제 자신한테 나오는 어떤 배설물 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또 엄마 아빠를 보면서 뭔가 분위기는 이상한데 뭔지는 모르겠어. 이런 이제 자신만의 호기심이 많이 자라나는 시기이기도 해서요. 신체를 많이 탐색하게 돼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이때 내 몸 알기 이런 학습이 들어있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생식기를 갖고 잘 논다든가. 근데 여아들도 많이 그래요. 교수님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책상 모서리 같은데 이제 가서 이제 자꾸 이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부빈다든가. 근데 그게 이상한 행동이 이상한 증후군이 아니라, 그 몸이 그렇게 이제 자극을 하고 나면, 그 느낌, 감각이 시기니까, 이 감각이, 나도 모르게 이상해 라고 느껴가는 시기니까, 이거를 또 이론적인 걸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진화잖아요. 발달하고 싶어 하는 어쩔 수 없는 진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는 틀려 하면서 유치원에서 나 쟤랑 결혼할래.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나 쟤랑 사랑할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성 간에 이제 특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을 가끔 난처하게 될 때가 있죠. 뭐, 엄마, 나는 어디에서 나왔어? 엄마, 아가는 어디에서 나와?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때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뭐 이러이러해서 사랑을 해서 뭐 교비를 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 어떤 본능적인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너가 나왔어. 서로 사랑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발달 시기에서 요 남근기에 해당은 일단 신체적인 어떤 성장, 이런 쪽에 호기심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 속에서도 아이들이 표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무언가 생물놀이를 한다거나 할 때는, 빨강만 있는 줄 알았는데 노랑도 있어요. 그래서 빨강하고 노랑이 있는데 얘네들 섞어보니까 더 다른 주황색이 나오더라.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무언가를 이렇게 표현해보는 성장, 이제 조직적인 체계, 재개발이라는 단계라는 단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남근기에는요, 실은 신체 발달에서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남아 여아가 구분이 되고,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여아는 어떻게,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집단 무의식,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제 그 사회라는 거를 보게 돼요. 보게 되니까 그 보게 되는 것 속에서 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 이렇게 이제 아동의 태도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은 어떤 반응들이 있는가. 말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 무엇인지 잘 모르는 단계. 자, 이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르는 단계를 이렇게 감각놀이로, 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무언가를 이제 형상을 만드는데 딱히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요거는 곡식 가지고 이제 붙여서 이제 물풀로 붙여서 이런 형상을 만들었는데 아이한테 물어보면 이게 무엇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았던 것, 기억했던 것을 제목으로 이제 그 언어화 시키는 건데 표현한 건 비언어적인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신체로 이제 표현하는데 근데 언어로 피드백하는 건 정리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정리를 할 수 있는 주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듯 이제 무언가 우연하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형상에서 언어화를 시키는 거 과정을 하지. 이제 처음부터 주제를 주어서 자, 집 그려보세요. 호랑이를 그려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시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시기가 왜 그럴까요? 자기도 자기한테 후에마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 몸이 왜 이렇게 자라고 있지? 계속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퀘스천 우리 학우님들도 잘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아동들, 우리 아가들은 특히 또 우리도 여기까지 산 삶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서 최소한 3개, 3세에서 6세라는 거죠. 그 생각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뭐든지 허용할 수 있는 허용의 단계, 수용의 단계를 가늠이라는 걸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가늠이라는 단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아이가 지적 욕구, 부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인데도 벌써 영어를 잘한다고 막 굉장히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하는데 어느 순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뭘까요? 본인이 감당하기가 힘든 어떤 레벨업까지 온 거예요. 맞춰줄 수 있을 때까지는 충분히 우리 아이들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상 징후군이라는 게 나타났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이제 겨우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한 조절 없이 계속 퍼주기만 하는 사랑은 결핍된 사랑만보다도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너무 지름길로 아동들을 안내하기보다는 조금은 부족하게 해서 이게 뭐지? 아이들이 선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달 단계에서 취약전 아동들에게 학습적인 욕구로 다가가야 되는가. 욕구 충족이 아니라 욕구를 조금 결핍하게 해서 본인이 찾아서 조합을 해서 그 조합 능력으로 무언가를 표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다면 우리 아이의 쾌감은 어떨까요? 만족도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내가 했어. 엄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이게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한 설명 단계를 갈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충분히 과학적인 아이가 되는 거죠. 과학적인 아이인 걸 과학 제품을 갖다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작은 과정에서 과학적인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동기의 발달에서 우리가 제공해야 할 장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아이 좋아하는 밀가루가 아니고요. 전분이에요. 감자가루. 이 감자가루는 이게 이제 침투력지 본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작용이 있어서 얘네들은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쓰는 밀가루는 딱 이렇게 어떤 덩어리가 되어서 근데 밀가루는 덩어리를 그냥 하수구로 내버리면 하수구가 막히죠. 얘네는 이게 접착력이 좋아서 글루텐으로 막 뭉치거든요. 근데 이 감자가루는 서로 이렇게 막 밀어내서 뭉치질 않고 나중에 잘 씻기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름대로 이 물도 부어서 손으로 이렇게 쭉 해보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갖고 놀면서 엄마 화장품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 화장하는 모습을 자주 본 거예요? 잘 안 본 거예요? 자주 본 거예요. 자주 보면서 이 안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자신만의 꼭 이걸 화장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걸로 눈송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손을 넣어서 두꺼비 집도 만들어 본다 하고 이러한 자기만의 어떤 숙제, 과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면
이 시간만큼 아이가 제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이 시간만큼은 5분이건 10분이건 이 아이가 혼자서 집약적 사고를 하게 주는 거예요. 왜? 만져보니까 얘 뽀근뽀근해. 눈송이처럼 뽀드득뽀드득해.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인이 그냥 이거 무슨 느낌이지? 근데 하면서 이제 혼자서 생각하고 느껴보고 이거는 그랬어 라고 하면서 다른 거, 서로 다른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자, 이렇게 붙여보면서 곡식 가지고 그 대신 이제 몸에, 신체에 해롭지 않은 거.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이제 몸에 붙이고 막 이렇게 바르면서 놀기 때문에 너무 화학약품을 많이 쓰면 이제 또 신체적인 어떤 다른 부분들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충분히 이제 선재료로 가야 된다라는 거, 이제 학우님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4세까지 학령기 전에 이제 시기에 이제 에릭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동이 자기 자신과 자기 세계를 무엇 한다? 구성하는 거.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엄마 설거지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여기에 다 내 거. 내 아빠, 내 엄마 다 나를 붙여요. 이건 뭐냐? 자기 나름대로 내 거라는 지키고 싶어 하는 이제 책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자꾸 아이 거 뺏어서 누구 갖다 줘요. 동생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럴 때 뭐 어떤 말, 내 거를 제가 뺏어갔어. 하면서 이제 적과의 동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학우님들. 이제 연년생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님 이거 동생 물려주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얘네들이 이제 커가는 시기가 거의 친구처럼 커가니까 그냥 같은 걸로. 그래서 같은 거, 왜냐면 본인들이 처음에는 나눠서 쓸게 하고 다른 거 사가도요, 나중 되면 내 거보다 제게 더 좋아 보여요. 그게 왜? 인간은 발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장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 거 싫고 갖고 놀면 이제 당연히 시들해지고 익숙해지니까 호기심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때 다 좀 비슷한 걸로 갈 수 있으면 가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또 이제 권유도 해드리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요 시기에 3, 4세 아동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역할.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이제 설거지 하고 있으면 그 일이 너무 거룩스러운 일로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하고 하면 그 일이 막 하느님 같은 일로 보이는 거예요. 천지창조로 보이면 아이가 하고 싶어 해요. 엄마가 해줘. 이렇게 해요.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즘은 체험학습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호기심과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주변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이제 동참하고 싶어 하는 거죠. 동참. 관심이라는 건, 관심 사랑이라는 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함께 함으로 해서 나도 행복하고 엄마랑 같이 있으면 좋아. 이 친구랑 같이 놀면 너무 재밌어. 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집단이라는 거, 친구라는 걸 아는 시기는 언제인 것 같아요? 요 3, 4세 시기에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일 파티를 해주고 하는데, 유치원에서는 재미나게 놀아요. 재미나게 놀지만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아이를 막 찾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요 시기에는. 그런데 언제 찾느냐? 6살, 7살 됐을 때 엄마 나 누구랑 놀래?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 나름대로 관심만 갖고 있는 시기이다. 발달 단계에서. 그리고 요 3, 4세 정도 되면은요. 이미 이제 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고 나를 환영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자신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자신감 속에서 뭐가 자라느냐? 생각, 신경이라는 신체가 막 뉴런이라는 게 자라요. 그래서 요 시기에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사이콜로지 뉴런 이뮤니티가 굉장히 튼튼해요. 그런데 벌써 엄마 이따가 올게 하고 막 늦게 오고 약속을 잘 안 지켜주고 또 누군가가 안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면역세 자체가 많이 약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면역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 강화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을 본인 스스로에게 주는 영양분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양육자의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 뭐 유기농 뭐 채소로 뭐 이유식을 해주고 유기농으로 음식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건강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편애를 하게 되면 반쪽만 잘하는 거예요. 어느 쪽만 잘하는지는 모르는 거. 그 아이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언어 발달이라든가 이래서 엄마가 자꾸 누군가 눈 마주치면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면 이 아이는 언어 구사력이 엄마에서 엄마 안녕,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저 뭐 할게요 하면서 이제 쭉쭉쭉쭉 이제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이 과정이 하루하루가 된 게 아니라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이라는 걸 투자가 돼야 돼요. 그 시간이라는 거리두기 투자는 결국에는 또 다른 어떤 사회적 놀이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옮겨주는 시기도 되죠. 그래서 요 시기가 이제 유치원에 가고 이제 아동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과 놀면서 나는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하고 뛰어넘는 하나의 이제 발달 업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일찍부터 부모님이 막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누군가한테 자꾸 맡겨놓으려고 하면 아이는 그걸 알아요. 알아서 어린이집에 안 가려고 하고 유치원에 가도 막 집에 가려고 하는 불안이라는 게 더 많이 커 있는 거예요. 자, 불안은 언제 갖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불안을 더 성장시켰느냐, 불안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성숙시켰느냐는 이 아이의 3년의 세월에서 지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월 안에서 미세근육이라는 단어는 나올 수 있어요. 손끝을 많이 움직여주는 아이고요. 뭔가 부산하게 막 무언가 이렇게 손끝을 야물딱지게 잘하는 아이들은 나름대로 안정화가 되어 있는 아기이고요. 자꾸 실수를 해요. 뭘 떨어뜨리고 물 마시려고 하면 물컵을 막 흘리고 또 뭐 잘 잃어버리고 오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3년, 4년 아이들은 내 저장고가 충분하잖아요. 벌써 5, 60대를 살면 저장고가 많이 차 있지만 그래서 요때 요 근육의 정도 흘리고 뭔가를 자꾸만 이제 실수를 하는 아동들, 자주 넘어지는 아동들은 마음이 불안하다고 보셔도 그렇게 크게 잘못되진 않더라고요. 충분히 더 아이를 사랑해 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아동의 미술 발달 표현을 이렇게 보면 이제 3세, 4세 아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돼요. 색칠하기가. 이 색칠하기가 되는데 요 색칠하기도 기왕에 우리가 이제 미술 치료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통해서 그림을 잘 그리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잘하라는 거예요. 사고의 폭을 넓히자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생각의 폭을 넓히자. 그러면 뭐 이제 도화지가 꼭 집에 있는 하얀 도화지를 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넓은 신문지를 주셔도 좋고 벽에다 일단 딱 붙여주는 거. 우리 아가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 뜨면 이렇게 눈손 협응을 할 수 있도록. 눈을 봤으니까 손에 가서 자연스럽게 딩글딩글딩글 하는 낙서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죠. 너가 여기서는 충분하게 너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발산해라는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정서적, 신체적 발달에 충분하게 어떤 재료를 제공해서 발견되는 이제로 공통적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제 이 세 가지가 같이 자라났을 때 우리 아이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봐서도 육안으로 봤을 때도 아이가 참 안정적이네요. 아이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아동이네요. 능동적 아동이네요. 이렇게 창의적인 아동이네요. 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다는 거죠. 이때 자 이런 모습들은 힘이 없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학우님들 붓 많이 안 칠해 보셨죠. 붓을 칠할 때는 처음엔 살짝 눌렀다가 피랍이라는 단어로 쭉 눌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피랍이라는 거 가늘게도 했다가 쭉 눌러지면서 누르면 딴 게 나와요. 자, 다 달라지는 거. 이게 팔에 힘을 주는 거를 가늠한다 그랬어요. 가늠. 약하게 줘야 되느냐, 세게 눌러야 되느냐, 그거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필압이라 그래요. 필압. 네. 이 필압이 계속 두껍게 막 경직돼서 나오면 이 아이는 긴장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굵은 데도 나오고 흐린 데도 나오고 하는 게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필압을 가지고도 아동의 지금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근육의 발달, 그리고 이제 묘사 능력은 뭐예요? 인지.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색칠을 하더라도 이 묘사 능력에서 바깥으로 막 피어나갈 수 있어요.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아직 잘하고 있는 아이니까. 그러나 이 묘사 능력이 이 안에서 얼마만큼 인정돼서 이 안에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치밀하게 다가가고 있구나. 아직은 조금 더 섬세함이 발달되어야 되는구나.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하고 같이 뭔가를 가는 거, 그리고 소시얼리티, 또 사이콜로지, 여기 세 개가 같이 자랐을 때 긍정적 인지 조화론이 나오는 거죠. 긍정적인 거라는 거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긍정적 인지는 결국엔 뭐야? 자발적인 거.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내가 할래요? 제가 할래요? 오케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본인이 한다라는 거에 점수를 높이 주는 거죠. 이건 자신의 생각과 어떤 느낌들을 외부로 표현하는 표현 예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 통합 예술은 우리가 삶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동들만 이렇게 잘하느냐? 그럼 한번 학우님들도 외출한다거나, 또 특히 내가 메이크업을 할 때, 또 내가 어딘가에 어떤 일을 하러 갈 때 나는 어떻게 하고 가지? 나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나만의 생각이 얼마만큼 내 생활에서 적용되고 얼마만큼 내가 잘 표출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인터넷에서 많이 다니는 좋은 언어들, 좋은 어떤 직업들, 그거를 쫓아가다 보면 내 능력은 여긴데 막 옆에 것만 이렇게 막 공상만 자라나게 돼요. 공상이 자라나는데 내가 올라갈 수 없는 한계다라고 딱 실망을 하는 순간 우리 신경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좌절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좌절이라는 건 실패라는 단어를 붙어갈 수가 있어요. 실패라는 단어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과정을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좌절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위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위축. 자, 그 위축은 내가 아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오물락조물락 해야 되고, 색칠하고 물감 보면 다 색칠해봐야 되고, 크레파스 보면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나 그거 못해. 나 잘 그리지 못해. 어른일수록 이 말 더 많이 하세요. 아가들은 서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건 무엇이냐? 그만큼 자기 안에 실패의 스펙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실패라는 단어는 다시 하고자 하는 턴업의 과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발달의 반영은 내가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를 측정할 수 있는데 언제? 성인이 되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얼마든지 재교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할 때 장애 진단을 내릴 때는 18살 이전에 잘 안 내려요. 특히 질병 진단을 내릴 때는. 그리고 이제 뭐 자폐다 정서 이제 이런 어떤 신체적인 영구적으로 이제 그건 우리 이제 완전 장애 부분은 이제 3살 이전에 빨리 받을수록 좋은 거고. 자, 구드나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드나프 해리스는 요때 9세 이전에는 아이들이 긴 문장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장도 이제 짧은 단어로 이제 2문장 정도 서로 이제 서술되었을 때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 검사라든가 IQ 검사라든가 할 때 설문지잖아요, 다. 그럼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네,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물화로 아이들의 표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적 검사를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IQ가 와 있느냐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성 표현. 내가 느낀 걸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잠재의식이라 그랬어요. 잠재의식은 내 안에 세포 속에 이제 그게 쫙 스며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딱 지금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게 뭐지 하는 그러니까 아물가물한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뭉게뭉게한 느낌이 어딘가에는 배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인성교육, 도덕교육, 윤리교육을 잘 지키고 사시는 분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진하는 모습을 예절, 매너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맨날 교통시고 파란불인데
막 안 건너가고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파란불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 수도 있단 말이죠. 몸은 나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거죠. 어디가? 그렇다고 뭐 세포들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부분이 바로 뭐냐? 아트라피다. 예술치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각발달 이론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외부로 표출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뇌에 인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때 내가 본 거를 그린다는 거. 자, 지금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려보자, 표현해보자 하는 게 이제 게슈탈트 이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약전 아동들에게는 내가 알고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똑같이 그린다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각의 대상 지각 구조, 지각, 대상의 지각, 그 다음에 구조 지각. 그래서 또 이제 사람이라는 것도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디글디글 그려놓고 꽃 그래요. 또 딩글딩글 그려놓고 나무. 이 아빠 자동차. 명령기를 나타낼 때 우리는 뭘로 봐줘요? 에이, 그게 무슨 자동차야. 엄마가 그려줄게 하고 자동차가 엄마가 멋지게 그려요. 그러면 아이는 이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와, 이게 자동차야. 너가 그린 건 자동차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엄마는 뭐든지 잘해. 그러니까 엄마를 우상화하는데 우리는 그게 발달 단계에서 양육 과정에서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내 아이가 뭐든지 잘한다라는 나름대로 길을 살려주고, 길을 살린다는 것은 뭐예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이제 아이들의 낙서. 낙서로 인해서 두족화라는 거는 두족화 뭘까 궁금하시죠? 머리 두자에 이제 족자 써서 얼굴 이렇게 사람을 그리고 나면 아이들은 뭘 하느냐? 엄마야.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쭉 다리를 그려요. 그래서 엄마가 걸어간다는 거죠. 자, 3세, 4세에서 자, 이 아동을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한 가닥으로만 길게 자라나면서 자신의 어떤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머리가 길고 예쁜 여아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아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아, 나는 머리가 짧은 게 싫어. 엄마 난 머리 기를 거야. 하면서 머리 미장원 가서 머리 자르자 그러면 애들 막 울고 불고 여아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복잡해져요. 아이들도. 생각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거를 이제 스스로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이리 와! 그러면 엄마가 화났네? 나 지금 조심해야 되네? 눈치라는 걸 보고 있단 말이죠. 이 시기에도. 근데 이제 조금 이러한 행동들이 너무 반복되면 엄마가 언제는 화냈다가 언제는 막 하하하 호호호 웃었다가 언제는 사랑한다 그랬다가 언제는 막 화를 내요. 이게 너무 일괄적이지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종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럴 때는 무뎌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상황에서 지금 조용해야 되는 시기인데 막 떠드는 아이들. 조용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이렇게 뭐 이제 아직은 자율성이 자라는 시기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개념화가 덜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잘못됐나? 부모가 잘못됐나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탐색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 탐색을 통해서 불안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동들이 취학 전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너 학교 가야 돼. 그래서 공부도 해야 돼. 막 하면서 이제 미리 엄포 아닌 엄포를 받게 되잖아요. 긴장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뭐예요? 내가 갖고 태어난 이 불안이 다시 슝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하고 재미나게 놀고 편안하게 이제 아주 즐거움만 있다가 학교라는 걸 간다는 건 나한테 행복한 게 아닌 거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불안, 거기 싫어 하고 하면서 이제 경계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죠.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실수를 한번 한다거나 또 막 꿈꾸면서 막 이제 공격 뭐 전쟁하는 꿈도 꾸기도 하고 뭐 귀신 꿈도 꾼다 하고 뭐 아이들이 막 그래요. 그런 얘기 나올 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부모님들하고 이제 분리해야 된다라는데 분리불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학교 가면 나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리 이제 막 너 학교 가면 글씨도 잘 써야 되고 글씨 잘 못 쓰고 이름도 못 쓰면 선생님이 너 안 이뻐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때 나타나는데 요 글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무언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는 벌써 이제 뭔가 이제 저렇게 뾰족뾰족하고 형상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표현 자체가 거칠어요. 거칠게 나타나는 표현은 마음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들이 이제 뭐 자라나는 시기니까 신체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또 같이 불안하고 겹치다 보면 이제 가끔 잘 하던 아이들도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큰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윤효증, 유분증, 또 이제 막 다리도 아프다 그러고, 막 배가 아프다 그러고,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이런 통증을 호소하고 그러기도 해요. 이럴 때 부모님께서 무슨 큰 병, 중병 걸린 것처럼이 아니라 일단 환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했지? 우리 아이의 지금 환경이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신체적인 불편을 호소하는가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남아 어머님들, 아이가 이제 성기 가지고 논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하셔요.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부분이니까 이제 거기를 잘 책 지식과 어떤 지혜를 가지시고 잘 넘겨가시면 큰 문제는 없으셔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음부를 너무 이제 자주 막 노출하고 이제 이제 밖에서도 막 이렇게 뭔가 실수를 하려고 이제 실수한다기보다는 이제 노출시키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폭력이라든가 어떤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아이를 야단치거나 뭔가 이제 학대를 가할 때는 일단은 그냥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일단 본능적으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내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2교시 아동 발달의 특성, 취약전 아동들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